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특검 논의가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하자고 하는데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을 처음 밝힌 게 무려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입니다. 이후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단 윤 후보가 둘 다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두 후보는 어제도 특검에 대해 또 한 번 공감대를 이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몸통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네. 들으신 것처럼 두 후보가 당사자라면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하자는데 국회에서 왜 진행이 안 되냐 이거죠. 네, 우선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 예. 속내가 복잡합니다. 당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별도 특검법이 아니라 현행 상설특검법을 통한 수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현행 특검법은 특검 임명 구조상 여권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지난 14번의 특검 가운데 단 한 번만 현행 특검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또 2018년 드루킹 특검으로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를 겪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특검법에 합의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계속 추가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실제 특검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그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른 쟁점들과 특검을 같은 선에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170석 가진 거대 여당이 특검법 도입에 오히려 소극적이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주 화요일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특검 논의 시작을 직접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의 느낌표는 대선 3대 미스터리로 하겠습니다. 네. 3대 미스터리가 뭘까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예. 첫째는 고발 사주 실체가 누구냐, 둘째는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두가 특검을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라고 합니다. 하자는 사람만 있고 막는 범인은 없는데 결국 진행되는 것도 없는 미스터리. 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범인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의 백조는 다르다입니다. 이 연말 대선판의 특검과 함께 이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예.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였죠. 이제 코로나 지원에 100조 원을 써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반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재반격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요, 이 100조 원을 놓고 안 하면 국민의힘이 사기 집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후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운영 절차에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들이 그냥 이 수용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잘못된. 근데
후보들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도 포함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후보들이라고 말한 이 김 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애초에 이 100조 원 이야기가 나온 게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한 후에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100조 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추경으로 논의가 흘러가 버리니 예상 운영 절차를 꺼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뒤늦은 선대위 합류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의 공약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주 합류했는데 당과 사전 상의 없이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추경을 놓고 빚어진 이런 상황이 정작 여당만 유리하게 만들어준 꼴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김병준, 김한길 두 위원장과 마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조금 전 말씀드린 추경 논란을 놓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 말이 중요하다. 선대위는 후보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이 선대위 소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굳이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가 선대위 소속이 아닙니까? 선대위 소속이 맞습니다. 선대위 측 설명인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후보 직속 기구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의 100조는 다르다의 느낌표는 백가쟁명도 때가 있다로 하겠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당내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를 줌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갈등 봉합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원팀 메시지를 내야 할 때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